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예산결산 심사도 이제 막바지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공보관 예산심사에선 평택시 홍보 예산이 타겟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 늘렸다는데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공보관 예산심사에선 평택시 시정신문 제작 예산에 대해 집중됐습니다. 작년보다 약 3,6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정작 현실은 종이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관심도 없는 곳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다 보니 사실상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지역에서 단체 활동하는 분들 정도 이 정도 해주면 되지 원하지 않는 분한테까지 무차별적으로 보내주면 그거 쓰레기만 되는 거예요. 신문 배부 방식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직접 가져가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자연스레 발길이 끊기고 쌓여가는 신문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읍사무소에 가면 잔뜩 쌓여있어. 네. 안 가져가요. 많은 장을 비치시키면 누가 가져가냐고. 읍사무소에 와서 가져간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일부러 업무상 오는 사람들이 신문 가지러 온 사람이 없다고. 네.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 가정에 2중, 3중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허다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이 신문이 이거 지금 한번 그 구독자 가는 거 18,000부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게 중복되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한 가정에 두 세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앞뒤 구분 없는 행정 부재가 겨냥됐습니다. 해당 부서에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예산만 늘리는 게 말이냐 되는 거냐며 몰아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몇 세대를 보내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몇 세대 정도를 더 할 계획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세대별로 이제 뽑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이제 소프로 가는 것도 이게 공공요금이 화살은 계속해서 날아갔습니다. 엉뚱한 답변만 이어지자 의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몇 세대를 갖다 이게 우편 발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세대 정도 더 늘려갖고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런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세대 정도 늘리실 계획이냐고요. 시정 홍보 책자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 만인데 새롭게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질타했습니다. 작년에 뭐 한 게 있다고 민선 6기에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한 게 뭐 있다고 이걸 만들어요. 이런 거는 보통 4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한 대가 끝났을 때마다 요약해가지고 이 대에서는 이거를 했다고 그래 요약해줘가지고 시정 홍보 책자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중앙지 보도자료 스크랩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부 특정 신문만 편향돼서 구독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편중돼서 이 정보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별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만 있으면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집에서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앙지 신문 스크랩은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평택시 홍보사업과 청사 내에서 운영되는 방송 유지 보수관리 예산에 대해서도 거론됐습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이 전국 언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나눔대상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나눔대상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우리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나눔 분야에선 최고의 상입니다. 민병숙 의원은 1977년 국군 간호사관학교 소위로 임관해 2007년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국군병원 간호장교와 수도병원 간호부장, 간호사관학교 교수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91년에는 걸프전 국군의료지원단으로 참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9대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 중인 민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여성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불편이 초래됐던 국도 43호선과 죽전로 간 보행로가 완공됐습니다.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개선 구간은 국도 43호선과 죽전로의 사면을 활용해 연장 36m의 목재 계단이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43번 국도를 500m 이상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은 수원 광주 간 국도 43호선과 하부를 지나는 죽전로의 보행로가 단절돼 그동안 보행자들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43번 국도를 500m 이상 우회해야 했으며 이로 인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경기도가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아동들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했습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선 시설 아동 또는 가정 위탁아동의 자립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새로 설립된 전담기관은 수원시 영화동 명문빌딩 2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월요일마다 바쁜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내 마음이 바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바쁜 것인가 하는 혜민 스님이 전한 한 구절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되돌아보며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